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동영상을 업로드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절골술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관절염 환자들한테 해주는 수술인데 많이들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있어서 왜 해야 되는지, 또 언제 하는 건지, 어떤 수술인지 이 정도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관절염 자체는 이제 다양한 원인으로 오는데, 보통은 나이가 많아지면서 이제 연골이 닳아서 생기는 그런 병이죠.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쪽만 이렇게 연골이 닳아서 없는 경우, 이제 이럴 때가 제일 많은 적응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양쪽이 다 닳아버리면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그 뒤에 내용이 나오니까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각이 원래 있어요. 고관절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오면서 무릎에서 이렇게 각도가 살짝 정해져 있어서, 실제로 이제 체중이 어떤 방향으로 이제 실리냐, 이거는 이제 고관절 중심에서 발목까지 선을 쭉 내려보면은 이 무릎의 가운데 정도로 지나간다, 이런 거죠. 그래서 가운데로 지나가야 사실 이제 안쪽하고 바깥쪽이 골고루 힘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관절염이 심해서 관절이 닳아버리면은 이 축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넘어갈게요. 이제 뭐 역사 같은 건데 굳이 뭐 큰 의미가 없으니까 넘어가고, 이제 여기도 이제 인디케이션 적응증인데 한쪽만 관절염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사실 중요한 그림인데요. 실제로 수술할 때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니까, 보시면은 정상은 여기 보이시는 이 그림이 정상이에요. 이 중심에서 아까 축을 내린다고 했잖아요. 이게 발목까지 갔을 때 가운데로 오는 거. 근데 실제 관절염이 심한 분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틀어져 있는 거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뼈를 잘라가지고 모양을 맞출 것이냐, 그런 건데, 이거를 계획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테크닉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도를 계산을 해서 이제 몇 도를 우리가 잘라 할 것인가를 계산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실제로 이제 이 모양을 그려놓은 다음에 이거를 이제 잘라내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맞춰놨더니, 내가 이거를 뭐 한 5도 정도를 뼈를 잘라내야 이게 모양이 똑바로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을 해봐서 수술 계획을 정하는 거죠. 실제로 쓰는 방법입니다. 그 수술 전 계획을 할 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기준점이라는 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체중이 지나가는 길로 할 것이냐 하는 거죠. 보통은 이제 가운데에서 바깥쪽으로 약간 더 지나가게 우리가 하는데, 이제 그거는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걸 계산을 하거든요. 나눠서 어디를 통과해야 맞다, 이런 식으로. 이것도 아까 이제 계산하는 그런 방식인데, 이게 보통은 제일 많이 하시는 수술이 경골, 그러니까 무릎에서 아래쪽에 있는 뼈를 잘라서 만드는 수술을 제일 많이 하고요. 너무 각도가 심하다 그러면 대퇴골에서도 이걸 자르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이 있죠. 그래서 이건 이제 실제로 수술하는 방법인데,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림처럼 이런 수술을 사실 제일 많이 해요, 요즘. 바깥쪽에 보이는 거는 우리가 복숭아뼈라고 하잖아요. 툭 만져지는 동그란 뼈, 거기를 이제 잘라서 들어가는 건데, 이거는 좀 위험성이 더 많아서 요거를 오른쪽에 있는 그 무릎 안쪽에서 이제 잘라서 하는 수술을 하는데, 이 이제 그림 하나만 보면은 거의 설명이 다 끝난다고 볼 수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아까 각도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뼈를 잘라내야 되는지를 계산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계산한 만큼 뼈를 잘라내고, 그리고 고정을 시킵니다. 그냥 이 가운데는 비워놓기도 하고, 또는 이제 뼈로 채워넣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 어머니들이 가장 많이 혼동을 하시는 거예요. 이 수술을 받고 왔는데 저한테 와서는 나 이제 뼈를 집어넣는, 갈아주는 수술을 하고 왔다. 사실 무릎을 걷어서 상처를 보면은 다 이 절골술을 하신 분들이에요. 절골술을 하고 이제 1년 지나서 금속도 제거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는 어느 정도 채워져 있지만 흔적은 남아 있으니까 그걸로 판단을 역으로 유출을 하는데, 이게 이제 사실 뼈를 채워서 인공 관절을 넣지 않고 자기 뼈로 이걸 대체하는 수술이 아니고, 이 관절의 힘이 닿는 부위를 바꿔주는 수술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알고 계시는 거하고는 완전 다른 개념인 거죠. 그 뼈를 채워서 넣는 거는 빈틈을 채우는 거니까 사실 이걸 하지 않아도 찬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 상황인 건데 이제 그거를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뼈를 잘라서 벌려준 다음에 그 상태로 고정을 해서 뼈 모양을 바꿔주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축이 달라지는 거죠. 옆에서 봤을 때도 이런데, 이것도 이제 방법이 조금씩 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그건 사실 뭐 수술하실 분들이 아니면 볼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절골술이라는 수술은 이 안쪽 관절이나 바깥쪽 관절이나 한쪽만 닳아 있을 때 시행을 하는 수술이고, 보시는 것처럼 각도를 이제 조절을 하는 건데, 이 지나가는 축을 관절염이 심한 쪽에서 안 심한 쪽으로 바꿔주는 수술이에요. 체중이 닿는 거를 옮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로 따지면 타이어 바꿔 끼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 축을 옮기는데 사용하는 방법이 뼈를 잘라서 각도를 틀어준다, 이런 거예요. 그런 내용의 수술이고, 장점은 내 관절을 보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단점으로는 생각보다 재활 기간이 좀 길다는 거죠. 물론 이제 걷는 거는 빨리 걸을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프니까 이 뼈가 붙기 전까지는 좀 조심하긴 해야 돼요. 그 정도의 장점이 있고, 나이가 좀 더 젊을 때 시행을 한다, 그런 거죠. 막 80, 90 되신 어머니들한테 이 수술을 하지는 않고요. 보통은 60대 이전에 또는 60대에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 정도만 설명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자세한 거는 상황이 항상 다르니까 주치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고, 오늘 말씀드린 이 컨텐츠는 절골술이 어떤 수술인가를 간단하게 이해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마치겠습니다. 계산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수술할 때도 이런 거 준비를 잘 해서 하는 게 굉장히 나중에 예후에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요. 그것도 고민을 잘 하셔야 되겠죠.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인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십자인대에 대해서요. 네. 금요일이네요. 불타는 붉은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절골술이라는 수술은 이 안쪽 관절이나 바깥쪽 관절이나 한쪽만 닳아 있을 때 시행을 하는 수술이고, 보시는 것처럼 각도를 이제 조절을 하는 건데, 이 지나가는 축을 관절염이 심한 쪽에서 안 심한 쪽으로 바꿔주는 수술이에요. 체중이 닿는 거를 옮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로 따지면 타이어 바꿔 끼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 축을 옮기는데 사용하는 방법이 뼈를 잘라서 각도를 틀어준다, 이런 거예요. 그런 내용의 수술이고,
장점은 내 관절을 보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단점으로는 생각보다 재활 기간이 좀 길다는 거죠. 물론 이제 걷는 거는 빨리 걸을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프니까 이 뼈가 붙기 전까지는 좀 조심하긴 해야 돼요. 그 정도의 장점이 있고, 나이가 좀 더 젊을 때 시행을 한다, 그런 거죠. 막 80, 90 되신 어머니들한테 이 수술을 하지는 않고요. 보통은 60대 이전에 또는 60대에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 정도만 설명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자세한 거는 상황이 항상 다르니까 주치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고, 오늘 말씀드린 이 컨텐츠는 절골술이 어떤 수술인가를 간단하게 이해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마치겠습니다.